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23번째 시즌의 7번째 강의, 우리는 왜 지쳐가고 있는가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제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환자가 제일 많이 오냐고 말입니다. 저는 주저없이 우울증이라고 대답합니다. 실제로 제일 많이 오는 환자는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우울증 환자도 많이 늘어났어요. 모든 정신질환이 다 늘어난 것 같아요.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쟁도 심해지고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또 직장에서 자기가 맡은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벌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 선생님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우울증을 겪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방학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냐고 할 텐데 방학 몇 달 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학부형들은 이제 애들을 하나밖에 낳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에서 말하는 아이들은 이제 소황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만 생겨도 선생님에게 항의를 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교감 선생님에게 직접 불만을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졌죠. 그래서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진단서를 많이 끊어드렸습니다. 병가를 내거나 휴직을 하거나 또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선생님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명퇴를 청합니다. 대개 애들한테 상처를 받아서 그런 경우죠. 아니면은 학부형한테 상처를 받고 더 이상 어, 그 지탱해 나갈 힘이 없어진 겁니다. 고학년은 선생님들이 맞지 않으려고 하죠. 아이들은 선생님 말 듣지도 않고 심지어 선생님한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애들까지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그러니 뭐 다 저학년만 맡으려고 하죠. 그리고 컴퓨터의 출연은 선생님에게 잡무를 수십 배 안겨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존경을 받는 것도 아니니 일은 힘들고 시선은 곱지 않고 선생님들이 자신의 직장에 대해서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얘기가 길어졌네요. 선생님들의 우울증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들의 애환을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학부형 여러분 좀 참으세요. 뭐 그렇게 큰일 아니면은 항의하지 마시고 민원도 넣지 마시고 그러세요. 다 귀한 자식 아닌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많아졌는데 우울증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마음만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울한 생각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울증의 신체적인 증상이 따라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탁과 의사들도 우울증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인들은 알기가 어렵죠. 일단 우울감은 당연히 옵니다. 우울하죠. 예, 그래서 우울증이죠. 그리고 신체 증상이 따라오는데 불면증이 오거나 아니면은 과다 수면이 와요. 자도 피곤하다고 그러죠. 계속 잠만 자게 되죠. 그러니까는 뭐 평일에는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는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주말에는 잠만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들이 이상하다. 아내가 게을러졌나? 아니면 남편이 게을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울증 때문에 신체 증상이 피로감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다 수면을 하더라도 또 당연히 불면증이 있기 때문에 뭐 피로감은 뭐 말도 못할 정도로 심하죠. 그러니까 억지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억지로 회사를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울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생각은 좁아지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피로감 때문에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고 입맛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체중이 5% 이상 주는 경우에 우울증 진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체중이 5%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우울증의 진단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우울증이 우울하다면서 무슨 체중이 느냐 그러는데 우울증이 생기게 되면은 공허감이 생기고 또 쉽게 피곤하다 보니까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나요. 그러니까는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입맛이 좋아져서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공허감이랑 피로감을 없애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먹게 되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 중에서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늘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우울증 환자처럼 보이지가 않죠. 무슨 우울증이 체중이 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일 모르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짜증이 많이 나고 화를 많이 냅니다. 그 우울증이 있는 경우 잘 모르죠. 이런 경우 짜증이랑 화가 늘어난다는 거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짜증이나 화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애들한테 짜증이나 화를 내고 또 어떨 때는 때리기까지 하기 때문에 뒤돌아서서 후회하고 자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엄마답지 않다. 내가 아빠답지 않다. 내가 엄마나 아빠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일에 이렇게 짜증이나 화를 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이나 자책감을 가지게 되는데 또 우울증의 증세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나 자책감이에요. 자신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직장인으로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책감이나 죄책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때요? 가뜩이나 우울증 증세가 심한데 자신으로 인해서 또 이제 인지 왜곡이 생기거든요. 인지 왜곡이라 그래서 생각이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자신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머니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하죠. 이제 주부 같은 경우는 과다수면 같은 경우의 증상이 나타나고 피로감이 심하니까 하루 종일 누워만 지내니까 설거지도 제대로 못할 정도고 애들은 밥도 못할 정도로 피곤하고 또 그런 의욕이 없으니까 시켜 먹게 되죠. 그러니까 또 자책감이나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애들 밥을 해줘야 되는데 시켜주기만 하니까 미안하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 같은 경우는 평소에 아무런 문제 없이 하던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고 평소 잘하던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은 직장에 민폐나 끼치는 사람 같고 다른 직원들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무능하다고 여긴다는 피해의식도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있고 싶습니다. 그냥 어디 멀리 떨어져서 혼자서만 지내고 싶죠.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그 우울증 심한 분들 보면은 와서 이런 얘기해요. 일주일 만에 처음 나왔다고 병원 때문에 약 타러 오느라고 일주일 동안 집에서만 지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그리고 직장인들은 직장을 다 때려치고 싶고 그냥 쉬고만 싶은데 오늘 왜 이렇게 닭이 많이 우는 거야? 새벽에는 녹화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과 기억력이 또 우울증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암기가 안 되니까 공부가 안 되고 공부가 안 되니까 성적이 떨어지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이 우울증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지 않는 이유는 우울증이 정신력이나 의지력이 약해져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의지력이나 정신력으로 극복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청소년들이 우울증을 호소하면 부모들은 대부분 정신력으로 극복하라고 할 뿐
우울증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는 경우에 아이들이 가자고 해서 오는 경우가 많지, 부모님들이 애들이 우울증이 있다고 생각해서 데려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울증은 인지 왜곡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은 평생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좋아지지가 않으니까, 어, 인생을 살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또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인지 왜곡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자신이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가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피해만 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만 없어지면 가족들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인지 왜곡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그래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없어지면 가족들은 제대로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가족들을 해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의지력이나 정신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뇌에 문제가 생깁니다. 즉, 우울증은 정신력이나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질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과도하고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뇌의 호르몬인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부르거든요. 뇌의 호르몬을, 그 균형을 깨트립니다. 특히 기분 좋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수치가 떨어지고, 그 외에도 기분과 관련된 노에피네프린이나 도파민 같은 물질까지 균형이 깨지고 맙니다. 이런 생물학적인 영향 때문에 우울증은 신체적인 증상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편견은 너무나 많죠.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아내에게 뭐하러 약을 먹느냐고 하는 타박하는 남편도 많습니다. 정신력으로 극복하라고 말입니다. 이게 생물학적인 질환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다른 과 의사들도 잘 모르는데 일반인들은 알겠습니까? 마치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들에게 의지력이나 정신력으로 극복하라고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말입니다.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들이 병원까지 오는데 평균 5년이 걸리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울증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말씀드린 대로 의지력과 정신력으로 극복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인 질환은 생물학적으로 치료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우울제가 있는 겁니다. 균형이 깨진 신경전달 물질을 항우울제가 균형을 맞춰주거나 떨어진 신경전달 물질을 올려줘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내원한 분들이 항우울제를 복용하면은 하루나 이틀 아니면 일주일 만에 좋아지는 건 아니고 몇 주 정도 걸립니다. 몇 주 지나서
밝은 표정으로 내원하게 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어 했던 분들이 그런 생각이 없어졌다고 하면은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아니, 외과 의사만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정신과 의사도 생명을 구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과 약물에 대한 편견도 많습니다. 또 항우울제에 대한 편견도 많죠. 왜 그렇게 정신과 약물을 무서워할까요? 이것도 이제 차차 없어지겠죠. 예전에 비해서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래 먹어도 괜찮은지, 뇌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지, 중독성이나 습관성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등등 편견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울증은 일부에서는 유전적인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그러니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번 우울증에 걸리면 고통을 받는 것뿐 아니라 재발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걸리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평소에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주고 레저 활동도 해주고 일 중독증에 빠지지 말고 쉴 수 있으면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 공부를 한다면 더욱 도움이 되겠죠.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내려놓을 것은 빨리 내려놓고 집착이나 욕심도 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꼭 해야 될 것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마음을 내되 집착을 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울증이 생활습관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고지혈증이나 당뇨병처럼 일상생활을 제대로 꾸려나가지 못할 때 생기는 질환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우울증 예방 방법은 어때요? 다른 질환에도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인체가 뇌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예방 요령대로 유산소 운동하고 마음 공부하고 그리고 마음 내려놓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질환도 걸리겠어요? 안 걸리지. 그리고 있는 병도 낫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는 원인은 집착과 과로, 지나친 경쟁심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 꼭 성공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스컴이나 책을 통해서 무조건 인생은 성공해야 된다고, 또 TV나 이런 데 보면 성공한 사람들 얘기가 나오지 실패한 사람들 얘기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각인돼서 나도 꼭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마음에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새옹지마지요.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긴 했지만 과로랑 또 승진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병에 걸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반대로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떨어져서
도리어 마음이 편하고 경쟁이 심하지 않은 직장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도리어 잘된 일 아닐까요? 요즘 청소년 우울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시에 쫓겨서 부모의 기대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을 앓는 바람에 시간도 손해보고 질병까지 얻게 되니까 진짜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공부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고 질병까지 예방해 주니 말입니다. 인생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는 왜 그렇게 조바심을 내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집착해서 그렇게 마음을 썼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는 지나갔지만 현재만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로 집착과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연 따라 우리 인생은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그걸 안다면 질병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저 여여하게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일을 합니다. 일만 하다가 죽을 것인가요? 지난 생, 더 지난 생에서도 우리는 일만 했습니다. 이번 생만은 일을 줄이고 집착과 욕심을 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닭소리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돼서 강의가 잘 안 됐습니다. 저놈의 닭 모가지를 비틀고 싶지만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벽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